24일 특검법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후 통첩. 민주당은 내일까지, 그러니까 24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이 특검법들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 입장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후 통첩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총 3가지입니다. 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라, 추천 의뢰하라. 그리고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만약 24일까지 이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전에 6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참았지만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건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겁니까? 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또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 경제 또 민생의 어려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탄핵 절차의 신속한 진행,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실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 뭐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 이제 대외적인 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 외에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대로 한 거 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안 하고 있고, 또 3명의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또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없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같은 경우에 위헌 소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국정농단 특검에서 야당 추천으로 하는 이 추천 특검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헌 주장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덕수의 시간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이건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 결단을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자 한다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마지막 경고를 한 거고요. 그 기한은 24일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 좀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만큼은 탄핵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일단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신환 교수님, 갑자기 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이유, 왜냐하면 24일을 데드라인으로 박은 것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1월 1일까지 이 제2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1월 1일까지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숙고하고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24일로 일주일, 뭐 8일 가까이 이 데드라인을 앞당긴 이유가 뭔지, 일각에서는 지금 이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여론이 좀 흩어지는 것과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려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런 민주당의 어제 탄핵 추진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 안정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동안 일방적인 탄핵 중독 특검에 대해서만 주장해왔던 민주당의 모습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으로서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한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국민적인 저항들이나 이 민심들이 다소 이렇게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아붙일 때 최대한 그 동력을 갖고 몰아붙여야 된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이송 이후에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고요. 그것이 이제 헌법이 부여되고 있는 정부 수반에 대한 권한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무슨 본인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냐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은 저는 저것은 뭐 헌법에도 맞지 않고 그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신중하게 지금 본인이 검토 중이고 그것을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한 마당에 저것을 일주일 당겨서 무조건 안 하면은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국민적 동의도 받기가 어렵고 물론 그리고 탄핵을 만약에 시행하더라도 지금 입법조사처가 지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도 쉽사리 지금 탄핵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법들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여당이 먼저 룸을 만들어준다,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으로부터 좀 방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을 보면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좀 저는 자기 모순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권한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은 또 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권한의 행사는 종용하면서 소극적인 권한 행사는 막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논리 자체가 저는 본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 속에서 나라의 혼란을 조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여당의 책무일 텐데 오히려 지금 보면 질서 있는 퇴진 외치다가 질서 있지 않은 어떤 무질서 상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위태로운데 지금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탄핵 플러스 그다음에 특검이거든요. 근데 이 특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라라고 종용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신분인 한덕수 총리에게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종용함으로써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진상 규명 자체를 지연시키고 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하는 행동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또 법률가에게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오히려 이거를 거부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헌법 위반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거부권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어느 쪽이 좀 더 법률과 가깝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국회 권한이 있죠. 입법권은 국회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제의 요구권, 거부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적 법률이 있어요. 어떤 법률이 위헌적 법률이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해가지고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은 그건 위헌적인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그런 위헌적 법률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국회 그 입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를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청와대 수석도 하고 장관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총리 2번 하다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분인데 이분의 판단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적이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이냐 이거는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걸 갖다 공포하면 그대로 법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국회가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재의결이 안 되면은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든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봐야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압박하는 것은 전혀 지금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 카드가 실행이 될지 아니면 엄포용이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만약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나중에 탄핵 대상에 오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넘어가는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실행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정말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뭔가 압박을 하려는 용도인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계속 한덕수 총리가 지금 입장을 고수한다면 불가피한 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초에 국민의힘도 이번에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내각 총사퇴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그 국무위원 구성 중에 보면 이번에 비상계엄 그 심의 국무위원회 참석했던 분이 9분 있습니다. 이분들 이 내란의 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는 것인데 한덕수 이 권한대행은 그 외에 실제 본인이 해야 될 관리해야 될 일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24일까지 안 하고 이게 법적 권한이라는 이유로 1월 1일 기한까지를 다 가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도 그런 식으로 지체한다고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에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전 심의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해서 법적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다 탄핵 요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게 더 이 국가를 위해서 더 필요한가를 고려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탄핵 절차가 지체되고 또 수사가 지체되고 특검으로 가지 않고 지금 안 그래도 수사상 혼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증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는 겁니다.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에 위헌적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추천권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특검 때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추천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만으로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고요.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수사 우려를 하는데 범죄 이 혐의가 있고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특검을 거부한다는 게 이게 명분적으로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일단 수용하고 받아야 되는 게 지금 권한대행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4일 기한이라는 게 불가피합니다. 1월 1일까지 기다릴 경우에 지금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24일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이고 저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 위원장님, 저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탄핵 반대나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오는 이 광장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목소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공히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웃시키겠다. 이게 민주적 절차와 맞닿아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국민의힘부터가 아니 이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지금 탄핵 카드를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국정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지금 겁박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사태는 유례 없는 사태입니다. 45년 만에 발생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안에서 이 보기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지 대외적 시각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권한대행한테 맡겨진 책임은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외교, 안보 기본적인 책임지는 역할 정도로 할 수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라든가 이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열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지 이게 민주당의 어떤 당리당략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럴 거면 이 비상계엄이 초래된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협조를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당리당략이라고 보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어떤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탄핵을 안 바란다? 저는 국민들이 그런 시각과 그런 국민의힘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현재 국정 안정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 안정을 떠나서 나라의 어떤 국채가 정말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카드나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탄핵을 계속하다 보면 역풍이 불 수 있다. 민주당에 국정을 오히려 이렇게 해체화시켰다는 어떤 공범으로 민주당이 몰릴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쉽게 뭐 한덕수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7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도했었어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당시에 바른정당이 탄핵을 같이 동참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당시 입법조사처에 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가 어떻게 법률적 해석을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그 대통령의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 시에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 즉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입법조사처가 답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혼란의 과정들, 또 법률 해석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들을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저는 거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그리고 지금 뭐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이 넓게 봐서는 행정권의 영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인 민주당은 입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뭔가 자기들이 이미 권력을 잡은 것이냐 착각하면서 저런 식의 지금 압박도 아니고 거의 겁박과 협박에 가까운 저런 식의 지금 정치적 발언들을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그거는 오히려 법률과 헌법의 질서에도 맞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오버하면서 착각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 않게 계엄이 발령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수습된 가장 큰 이유는요. 한덕수 총리 때문이에요. 왜 한덕수 총리 때문인가? 한덕수 총리가 뭘 했습니까? 주미 대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미국을 잘 알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한덕수 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백악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잘 알지만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도 한덕수 총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가 민주당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덕수 총리까지도 탄핵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초래될 그 모든 혼란에 대해서는 오로지 민주당과 야권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당을 향해서 이 탄핵 카드를 쓴다, 남발한다 이렇게 비판하기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부터 먼저 지적을 하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이 권한대행이 이 특검 추천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된 뒤에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의 비협조와 경호처의 방해로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피의자이긴 하나 피의자로서도 그렇고 이 내란 사태의 정말 심각성을 안다라고 한다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어떤 이 보훈특검법, 내란 관련한 보훈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부 기류가 나오는데 이런 것 자체가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된 거는요. 한덕수 총리가 그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그 국무회의 때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사실은 이분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이제 직을 넘겨받아서 하는 것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국가의 혼란을 조속하게 수습해야 된다라는 데에 있어서 야당도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 추천 받지 않고 뭐 미루고 아니면 계속해서 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시사한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상 국가 안정을 도모하는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시즌2를 하는 거죠. 그것을 과연 민심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여야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처럼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좀 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좀 더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탄핵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어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